여러분, 오늘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퇴근길에 허탈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혹은 지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공허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그런 마음을 치유시켜줄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 청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 영상의 독서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보여드렸던 이 공허의 시대라는 책을 오늘 말씀드려 볼 겁니다. 이 책은 과거의 철학을 현대의 철학으로 재해석해서 우리 일상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정말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먼저 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는 삶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고 의미를 느끼는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일까?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이 조금 더 의미가 있고 나중에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떠세요? 어떻게 살아야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던지 간에 의미와 가치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의미와 가치의 기준을 둔다는 건 사실 이 기준점을 넘지 못하였을 때 내 삶은 의미와 가치가 없어지는 것과 동일하다, 이 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목표, 나의 가치와 꿈이 10억을 버는 게 목표예요. 그렇다면 이 10억을 벌지 못하면 내 인생은 의미와 가치가 없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돈을 정말 열심히 벌고 투자도 공부를 하고 부업도 하고 투잡, 쓰리잡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돈을 저축하고 투자하고 불린다 하더라도 10억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의 노력의 영역이 아닌 변수의 영역인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내가 돈을 모으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말기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가족이 모아둔 돈도 없고 겨우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부모님 혹은 나의 형제, 자매, 남매, 이러한 사람들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졌을 때, 건강에 이상 신호가 켜졌을 때 여러분은 도와주지 않으실 건가요? 그 목표와 가치를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은 분명 그 가치와 목표보다 가족들을 더 우선시할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가치가 있는 이 기준, 의미와 가치를 두는 이 기준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 가치의 기준을 이 책에선 목적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목적주의의 폐해, 즉 목적주의로서 사는 삶은 잘못된 삶이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강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강사로서 성공하는 게 나의 목표고 이게 나의 이상과 의미, 가치의 기준점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유명하신 김창욱 강사님이나 혹은 이 책을 쓰신 조나모 대표님처럼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처럼 되기 위해서, 이분들처럼 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있죠. 그럼에도 제가 만약에 죽을 때까지 이 유명한 강사, 성공한 강사, 1타 강사라는 이 기준점을 넘지 못하면 제 삶은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삶은 저의 삶 그 자체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목표를 없애고 의미와 가치의 기준을 없애고 그냥 아무런 기준도 갖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삶을 충만하게 보낼 줄 알아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이 순간 카메라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는 오로지 100% 현재 이 순간을 몰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책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충만과 몰입, 즉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강사로서의 제 모습이 100% 제 몸속 안에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조금 어려우신가요? 구체적으로 저의 경험을 두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절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일본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아키하바라라는 애니메이션의 성지, 일본 애니메이션의 성지인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차도 안 다니고 사람들만 어마어마하게 다니면서 건물의 벽면엔 애니메이션 포스터가 어마어마한 크기로 붙어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넘쳐났어요.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랑 같이 갔었는데 아버지는 체력이 힘드셔서 카페에서 쉬고 계시고 저는 지갑에 100엔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그 도시를 온전히 만끽했습니다. 여기 돌아다니고 저 건물 돌아다니고 이 건물 돌아다니고 저 건물 돌아다니고 또 다른 건물 돌아다니고 주머니엔 돈 한 푼 없어요.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 담고 그걸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충만했던 순간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순간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갈 뿐인 거죠.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러 돌아다니는 행동, 이 행동이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적주의에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전혀 반대죠. 그 애니메이션이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되니? 너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제 몸을 가득 채웠을 뿐이에요. 눈으로 즐기고 귀로 듣고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두 번째 예시로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땐 스터디룸에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 뵙는 영어 선생님을 제 앞에 앉혀드리고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인문학은 사실 여러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공부할 것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삶과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칠판에 보드마카로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엉성한 강의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온전히 강사로서의 저의 모습에 흠뻑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아지경 혹은 무라일체라는 이 사자성어랑도 맥락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내가 그 순간 온전히 100% 강사라는 제 모습을 느끼고 또한 강의를 함에 있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마지막으로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 영어 선생님의 극찬이 쏟아졌을 때 저는 이 일이 나의 천직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인문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사라는 직업이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강사라는 직업 또한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했을 때 느꼈던 그 카타르시스와 열정 또한 쏟아지는 극찬이 너무 좋았던 그 느낌. 오로지 강의를 하면서 충만했던 순간에 저는 다시 한번 몰입하고 싶었을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저를 온전히 성장시키는 것이죠. 훨씬 더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 책에선 충만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목적주의는 멀리하고 충만주의를 가까이 하라 라는 게 이 책의 내용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좀 어려우시다고요?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점심에 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친구랑 마주 앉아 있으면서 계속 핸드폰만 보는 거예요. 친구와의 시간, 이 시간은 오로지 친구와의 대화와 나의 교감, 이것에만 집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그것은 비워진 경험입니다. 100% 충만할 수가 없어요.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그렇다고? 그랬구나. 어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상대방인 친구도 기분 나쁠 뿐더러 내 스스로도 친구와의 시간을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로지 현재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에 몰입, 충만해야만 합니다.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로지 그 친구에게만 집중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면 오로지 공부에 몰입해서 이 책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몰입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100% 내 몸속, 내 몸 안에 있는 기운을 가득 채운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보고, 운동을 한다면 운동에서 오는 이 고통, 힘듦을 내 온몸으로 가득 채워보자. 식사를 한다면 유튜브나 스마트폰, TV를 보면서 식사하는 것이 아닌 식사 이 자체에도 오로지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의 상태는 어떤지, 밥의 찰기가 어떤지, 맛은 어떤지, 반찬을 먹을 때 반찬의 염도는 어떻고, 씹는 식감은 어떻고, 마치 내가 미식가가 된 것 같죠? 여러분의 일상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몰입입니다. 샤워를 할 때도 내 땀과 노폐물이 씻겨져 나가는 느낌, 샴푸를 할 때도 샴푸의 향기와 거품, 그리고 두피의 시원함,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여러분이 온몸으로 만끽하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삶 자체가 다르게 보여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건 단순히 살아 숨쉬다, 밥을 먹다, 잠을 자다, 이걸 살아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친구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본다면 나 요즘 잘 숨 쉬고 있어. 잘 밥 먹고 있어. 잘 씻고 잘 자고 있어. 이렇게 대답은 안 하지요. 요즘 어떤 사업을 시작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공부를 시작을 했고, 어떤 운동을 시작을 했고. 맞아요. 여러분의 삶은 모두 경험입니다. 그렇기에 그 경험에 온전히 몰입해서 사는 것이 충만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미 놓쳐버렸던 수많은 경험들은 나중에 여러분에게 크나큰 복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무언가 공허하다.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이루는 것도 많이 없고 내 삶이 뭔가 공허하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 것인가? 이러한 느낌들 전부 여러분의 놓쳐진 경험들의 부재에서 온 공허입니다. 그 공허가 여러분을 집어삼키게 두지 마십시오. 오로지 현재 살고 있는 나의 삶, 이 일상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 2가지, 제가 고등학교 때 일본 여행을 갔었던 이야기와 제가 첫 번째로 강의를 시작했을 때 2가지 예시의 제 경험을 빗대어서 이 책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으니 공허의 시대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